안녕하세요, 러닝비하인 잘쌤입니다. 예전에는 배터리가 나가서 핸드폰이 꺼져 있는 일이 부지기수였죠. 100% 충전을 해도 어디 여행 갔다 오게 되면 중간에 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150%나 200% 과충전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생각을 해보기도 했죠. 요즘이야 어디서든 충전이 어렵지 않으니 뭐 그럴 필요가 없지만요. 이런 비슷한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카보로딩이거든요. 카보로딩이 뭐고 어떻게 시작된 건지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Carbohydrate loading, 한글로 하면 탄수화물 축적 정도 될 텐데 우리도 그냥 줄여서 카보로딩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카보로딩은 탄수화물을 몸에 쌓아둔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 탄수화물은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내잖아요. 우리가 머리를 쓰고 몸을 움직이고 할 때 쓰일 수 있는 에너지를 메인으로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라톤처럼 오랜 시간을 달려야 하는 경우 어느 시점부터는 연료가 바닥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지방이 주 연료로서 에너지를 내게 되는데 비효율적인 회로다 보니 그때부터는 굉장히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레이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것이 경기 전에 일단 탄수화물을 몸에 최대한 저장해야겠다. 탄수화물은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대략 간에 100g, 근육에 500g, 토탈 600g 정도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00g은 여러 가지 개인차를 보일 수는 있지만 약 90분에서 120분 이내에 다 소진됩니다. 그러니까 2시간 이상을 달려야 하는 마라톤 경기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밖에 없게 설계된 거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핸드폰 배터리 얘기했잖아요. 사람도 에너지,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혹시 한 150%, 200%까지 저장할 수 있으면 조금 덜 힘들게 더 잘 달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가능한가? 1960년대 스웨덴 생리학자인 알보그와 버그스트롬 등은 마라톤 같은 지구력 운동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랜 시간을 더 힘들지 않게 더 좋은 기록으로 해낼 수 있을까를 연구했습니다. 근육과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의 양이 지구력 운동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밝혀냈고요. 탄수화물과 수분 섭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글리코겐이 전부 고갈된 다음에 탄수화물을 다시 채워주면 몸이 정상적인 수준보다 더 많은 글리코겐을 품는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동물적인 생존 본능을 이용한 방법인 거죠. 거기에서 현재 우리가 가장 클래시컬한 방법으로 알고 있는 6일 프로토콜과 3일 프로토콜이 만들어집니다. 전형적인 6일 카보로딩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25일 날 글리코겐을 최대한 소진시키는 목적으로 몸이 완전히 지칠 정도의 운동을 해주고 나서 3일 동안 25, 26, 27일은 탄수화물 10% 미만의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식사를 해주고요. 28일 날 다시 한번 완전히 지치게 운동을 해주고 나서 그때부터는 3일 동안 총 칼로리의 90% 이상의 고탄수화물 식이를 해주는 겁니다. 28, 29, 30일까지 3일 동안 고탄수화물 식단을 해준 후에 1일 날 경기를 나가는 거죠. 자, 이 방법으로 카보로딩을 했더니 보통 근육에 kg당 80에서 120mmol 정도 저장되는데 200mmol, 거의 2배에 가까운 글리코겐을 몸에 저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90분 이상의 지구력 운동에서 의미 있는 경기력 향상도 보였고요. 에너지가 고갈돼서 허덕이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탄수화물을 보충하니까 몸에서 훨씬 더 많은 양을 쟁여두려고 하는 초과 회복이라는 기전이 작동한 거죠. 이거를 글리코겐 슈퍼 컴펜세이션이라고 합니다. 3일 프로토콜은 앞에 3일을 빼고 28일 날 고갈 훈련을 해주고 3일간 고탄수화물 식단을 해준 후에 1일 날 경기를 나가는 방법입니다. 현재도 카보로딩을 위해서 이 6일 혹은 3일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느껴지시죠? 너무 고되고 힘들다는 겁니다. 몸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는 과정 자체가 일단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고요. 지칠 정도로 훈련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근육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해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카보로딩을 하다가 면역력 저하, 집중력 저하,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게 되고 너무 피곤하고 이런 부작용들을 보이면서 쉽게 수행을 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카보로딩이 이렇게 힘들 일인가? 몸을 완전히 지치게 만드는 고갈 훈련을 안 하고도 충분히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1981년에 윌리엄 셔먼이라는 과학자가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6일 프로토콜로 해서 훈련은
VO2max의 73% 강도로 25일은 90분, 26, 27일은 40분, 28, 29일은 20분, 그리고 30일은 훈련을 쉬는 것으로 하는 테이퍼링을 적용하도록 했고요. 식단은 3일, 3일로 나눠서 A그룹은 저탄수, 고탄수, B그룹은 중탄수, 고탄수, C그룹은 6일간 중탄수화물로 먹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회날 저장된 근육의 글리코겐은 각각 207, 203, 159mmol/kg였습니다. 이 셔먼의 방법이 의미를 가지는 건 일단은 굉장히 힘든 고갈 훈련 없이 첫날 90분 훈련하고 나서 테이퍼링을 해주는 방식으로도 충분한 초과 회복을 보였다는 거죠. 근육 손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경기 전에 운동을 계속 쉬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토콜이 제시가 된 이후에도 전통적 방식으로 효과를 봐왔던 과학자나 선수들은 원래 방법이 그래도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반대에서는 뭐 힘듦이나 리스크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 방식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의 연구진은 카보로딩의 판도를 다시 한번 흔들었습니다. 바쁜 현대 시대의 6일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VO2max 130% 강도로 2분 30초, 그리고 강한 질주 30초, 토탈 3분 만에 고강도 고갈 훈련 끝! 그리고 나서 24시간 동안 kg당 12g의 고탄수화물 시기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90%가량의 글리코겐 저장량 초과 회복을 보였습니다. 하루만 해도 비슷하게 효과를 낼 수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 방식은 간혹 선수들이 테이퍼링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하기에도 좋고, 짧은 고강도 고갈 훈련이면 되다 보니 근육 손상이나 회복을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하루 전날까지도 일반식을 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 연구에서 한 가지 더, 보통 고탄수화물 식단을 3일 정도 하게 되는데 첫날에 이미 충분한 양을 채우고 둘째, 셋째 날에는 거기서 더 의미 있게 쌓이지는 않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이 연구도 단점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엘리트 선수들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아무리 고강도라고 해도 3분 만에 몸을 충분히 털어준다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그 전에 훈련의 테이퍼링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상태여야 하고, 고강도 운동 끝나자마자 20분 뒤부터 kg당 12g의 GI 지수가 높은 음식으로만 구성된 식단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따라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어떤 카보로딩 프로토콜이 베스트냐? 네, 아직까지 정답은 없습니다. 글리코겐을 고갈시킬 수 있는 장거리 또는 고강도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하고, 하루에서 3일가량의 고탄수화물 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두 가지 기본 뼈대를 가진 상태에서 각자에게 맞는 스타일로 진행을 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죠. 훈련의 스타일이나 식단 자체가 자기한테 더 맞고 대회 당일 컨디션이 가장 좋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직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수에 따라서 장거리 훈련 또는 테이퍼링을 동반한 6일 프로토콜, 짧은 고강도 훈련 후에 하루나 3일 프로토콜 등 여러 가지 변형된 방식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탄수 시기로 글리코겐을 축적한 다음에 마지막 식사를 고지방식으로 먹어줌으로써 글리코겐 사용 효율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카보로딩은 효과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카보로딩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엘리트 수준에서도 90분 이상에서나 카보로딩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미 러너에서 2시간 이내로 달리는 경우에는 카보로딩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 하프 이상, 마라톤 혹은 울트라 마라톤을 준비하시는 경우에서 필요하다면 카보로딩을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록을 많이 신경 쓰시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카보로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의 훈련 과정이나 경기날 컨디션이 좋을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거고요. 경기 하루 이틀 전부터 확실한 휴식과 평소에 먹고 싶었던 빵 같은 거, 탄수화물의 충분한 섭취, 이 정도만 해서 글리코겐 슈프라맥시말, 초과 축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수준에서 맥시말, 최대치까지 채워서 갈 수 있다면 충분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마라톤 30에서 35km 넘어가면 괴롭고 힘들고 정신력으로 버텨야 되는 건 똑같으니까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보통 우리는 에너지젤 두둑히 챙기죠.
일반 러너들은 레이스 중간중간에 수분과 카보를 로딩을 하면서 뛰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굳이 카보 로딩을 힘들게 할 필요성과 중요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필요하다고 느끼시고 하시게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가장 힘들지 않고 안전한 방법을 고르시면 됩니다. 잘쌤이 추천하는 방법은 레이스 1주 전에 감각을 익히기 위한 편안한 속도의 90분에서 120분 시간주를 해주고 나서 훈련은 테이퍼링을 해주시면서 탄수화물 섭취의 비율을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마지막 하루 이틀 전에는 완전한 휴식을 취해주면서 최대한 가능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주시는 거죠. 밥, 빵, 감자, 고구마, 면류 등이 있을 거고요. 과일, 야채와 물도 함께 섭취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과식. 너무 배부르게 드시는 거는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평소에 잘 안 드시던 음식을 드시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아 마라톤 전에 카보로딩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생각해보니 작년에 트랜스제주 50K 나갔을 때 전날 저녁에 구차장님이랑 고기를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완주 잘하고 왔습니다. 올해는 스파게티 같은 걸로 먹고 좀 힘이 더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봄에 마라톤 대회들 출줄이 연이어 있으니까요. 무리하지 마시고 부상 조심하시고 즐거운 러닝 하시면 좋겠습니다. 러닝 비하인드 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입니다. 뭐?